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 내 집 마련 특공대입니다. 오늘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 전영진 기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도와주실 전문가분도 모셨습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님입니다. 서울 같은 이제 투기과열 지구들은 아무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들이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제들을 다 피해서 아예 후분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정부도 이렇게 2018년부터 후분양을 조금씩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늘려서 그런지 제법 그렇게 하는 단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천 푸르지오 서밋이 있었죠.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100% 후분양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동탄 이 신도시 A94블록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한 14,000가구 중에 한 66% 정도를 이제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양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후분양 로드맵에 이제 시범단지가 사실 유전 고산지구인데 거기도 이제 후분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후분양제를 정부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무래도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의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럴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인기 있다라고 한 단지들 대부분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은 좀 돼야 당첨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정 기자 청약 점수 몇 점이지? 가점이 낮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혹은 1주택자 이분들은 사실상 그런 단지를 당첨 전혀 힘들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냥 이런 분들은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제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좀 낯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후분양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 저 같은 20점대 가점자들도 그러니까 당첨할 가능성이 있나요? 후분양 아파트 만약에 청약한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20점. 답을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되게 난감해 하시잖아. 너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 뭐 30대 분들 아니 안 되면 좀 대부분이 먼저 하고.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천 푸르지오 서밋 최저 커트라인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6점이에요. 최저 커트라인 16점이에요. 가능성 있다라는 거니까. 평당 4천이니까 돈만 있으세요. 16점이면 저보다 5점이나 낮은. 이런 인기 있는 단지도 후분양제 아파트는 청약 당첨 가능성을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렇다면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 많아요? 여기도 좀 청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우선 상도역 롯데캐슬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후분양을 하는 단지입니다. 총 950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이 한 474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바로 앞에 있고 반경 1km에 동작구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서 이제 수주전이 붙을 때 후분양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신반포 21차도 포스코건설이 후분양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저 같은 낮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향성이 좀 그쪽으로 무기가 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후분양제가 정확히 어떤 거죠?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선분양제예요. 선분양제는 사실상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던 1970년대에 도입이 됐던, 그러니까 공급을 좀 더 원활히 많이 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 그리고 분양 보증 이런 일정 조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계약 입주자 모집을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선분양제가 뭐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 시점, 즉 계약 시점과 입주 시점이 2, 3년 후에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이제 후분양제가 좀 이제 가시화가 되고 대두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2018년에 정부가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후분양제를 제시를 좀 했었어요. 공공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민간 분양은 이제 기금을 지원을 해서 후분양제를 유도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정책적인 부분들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장점을 정리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분양제는 사실 수분양자들의 자금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건설사들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좀 탄탄한 건설사 혹은 좀 안정성이 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믿을만하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안 보고 산다라는 거는 사실상 되게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보고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후분양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덜하다. 라는 장점이 있겠죠.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보다 후분양이 조금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지어진 집을 보고 계약하려는 게 조금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분양 아파트가 다 분양가가 높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선분양을 보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시점까지 한 2년, 3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2, 3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 시장이 회복 시점이다. 그때 계약을 했다. 그럼 2, 3년 후에는 사실 회복 시점이면 호황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분양가보다 이제 시세가 올라주니까 선분양제가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기다. 선분양제가 분양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 3년 후에는 가격이 조정이 될 시점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분양제는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후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선분양이냐 후분양제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청약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거는 입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공급 대비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지, 상품의 가치를 저는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분양제였던 과천 푸르조 썸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다, 고분양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그 13억 5천만 원에 분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20억 원. 예, 매물가가 그럼 해볼 나옵니다.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렇게 확 오른 거죠. 6억 5천만 이상이 지금 뛴 거거든요. 어떤 후분양자의 메리트도 있었지만 상품의 가치가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선분양과 함께 후분양 제도라는 게 있고, 이건 어떤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